당신은 평범한 날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에 의해 표시되었고 주변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마음은 종종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기 전에 먼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곧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이 놓친 것을 이해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조용한 의심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종류의 자각은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특히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방의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기 전에 통찰력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의 현재 위치에 닿고 있다면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 여정은 당신이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예리하게 하고 당신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고요함은 평범한 방들을 다르게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날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어를 다르게 듣고 있을지도 모르고 시선들을 눈치채거나 지체들조차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택받을 때 자각은 안도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은 폭풍이 터지기 전의 공기처럼 피부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압박이 항상 처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을 누르고 오직 진리만 남을 때까지 진리의 무게가 진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숨겨진 것을 추측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한가운데서 정직하게 머무르고 당신의 영이 이미 아는 것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계절의 아픔은 당신으로 하여금 시계를 확인하고 대화들을 되풀이하며 당신이 징조들을 오해했는지 의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런 종류의 내면적 되풀이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 마무리할 수 없는 것에 계속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분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지금 그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이 계속 평범하게 행동하는 동안에도 무언가가 이미 변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분열은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지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소음으로 가득한 집에서 요셉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야 인식할 자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종종 선포 없이도 명료함이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 주변의 고요함이 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답변이나 전환 또는 모든 것이 이해되게 해주는 징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멈춤이 거절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춤이 당신과 당신 주변에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현존하며 머무는 청중은 결론을 강요하러 서두르는 자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긴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해가 깊어지는 동안 당신이 중심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절을 이름 붙이려 한다면 불편함을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실패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인식의 시작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부르심. 30일 여정. 이 당신의 생각이 같은 질문들을 계속 맴돌 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더 확신하기 위해 더 큰 징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읽는 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명료함이 시작되면 공황은 그 목소리의 일부를 잃습니다. 무시당하는 것과 개발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후자는 느리고 종종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속도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속도 자체가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내면의 긴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차분한 얼굴과 연습된 어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그것이 늘어날 때를 압니다. 그 늘어남은 좌절을 낳을 수 있고 좌절은 당신으로 하여금 전체 이야기를 너무 일찍 정의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판결을 강요하기 전에 그 과정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대화 속의 한 줄이나 기도 중에 반복되는 생각처럼 평범한 장소에서 작은 확인들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환상을 쌓기 위한 증거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의를 초대하는 신호들이며 주의는 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위험은 너무 많이 눈치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두려움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해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말할 때 그것은 모든 문을 경고로 바꿉니다. 믿음이 먼저 말할 때 그것은 더 나은 질문들을 합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질문들을 충분히 열어두고 정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충분히 좁게 유지하십시오. 괜찮아 보이려는 압박은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당신의 가슴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내면의 분열은 하루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 자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 중 일부는 확신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닫힌 문과 지연된 답변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것 주변의 소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메시지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간단한 신호로 댓글에 300.833을 입력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이 순간을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조용한 확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더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들으십시오.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 느낌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더 구조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시선과 멈춤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충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영혼으로 하여금 통제를 갈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분별에 빈약한 대용품입니다. 당신은 압도당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진리가 그 자체의 시간에 표면화되는 동안 단단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 단단함은 선택받은 사람이 평화를 잃지 않고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숨겨진 싸움은 종종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평온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일어난 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다른 누군가가 알아차려 주길 바랄 때 그것은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이 즉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짐들은 깊이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짐들은 절제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짐들은 당신이 아직 정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긴장 자체가 최종 메시지라고 결론 지으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은 정보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만큼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이야기의 최종 형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인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내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증거로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계절에서 절제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아래에 있는 지혜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더 조용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명료함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기꺼이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보다 더 많이 이해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박수를 받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의 통찰이 진짜라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속도, 당신의 반응들, 그리고 압박에 응답하는 방식까지도 바꿀 것입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성숙의 표시 중 하나입니다. 이 계절을 천천히 열리는 창이 있는 밀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공기가 탁하고 모든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이 나타나고 당신은 그 방이 영원히 닫혀 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빛은 모든 그림자를 한 번에 제거하지는 않지만 숨겨진 것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일을 하실 때 숨겨짐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당신은 먼저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완전히 보이기 전에 형성되는 것을 신뢰하라고 요청하는 좁은 빔을 얻습니다. 그 방에서 모든 물건은 당신과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자, 탁자, 조용한 구석, 심지어 시계조차 모두 지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항상 거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요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압박입니다. 문이 마침내 움직일 때 당신은 당신의 희망을 감정에 세웠는지 아니면 더 튼튼한 무엇에 세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을 때 무엇이 단단하게 머무는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 방 안에 머무십시오. 창은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절이 변하고 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많은 부분이 형성에 관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내면의 진리는 더 강해지고 있는 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빛의 빔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 방을 바꿉니다. 그것은 어둠이 그 공간을 결코 소유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을 숨기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면 두려움은 그 권위의 일부를 잃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처럼 작용하여
모든 것을 중단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의 자신의 생각이 그것을 통해 움직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방은 수행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빛이 여전히 좁은 동안에도 신실하게 머무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즉각적인 확신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성은 더 조용하고 느립니다. 그것은 창문 가리개가 인치씩 올라가는 것처럼 작동하며 눈이 공황 없이 적응하도록 가르칩니다. 빛의 비미방의 한 부분에 닿으면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선반, 다른 가장자리, 틀의 금, 미완성으로 남겨진 메모. 그것 중 어느 것도 빛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빛은 단순히 진리를 가시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절이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노출이 시작되면 정직함이 속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모든 결론을 향해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빛이 당신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왜 그 방이 그렇게 고요하게 느껴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붙잡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이 아직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동안 내용물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당신이 느낀 압박은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고요함을 읽는 매우 다른 방식이며 그것은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바꿉니다. 당신은 침묵을 처벌로 대우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통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방의 빛은 또한 당신의 온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한 신뢰로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하라는 초대입니다. 때로는 비미 불확실성에 대항해 긴장된 어깨나 너무 작은 이야기에 대해 꽉 쥔 손들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에 그 방은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를 대비해 버티지 않고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은 선택받은 길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굳어지지 않고 깨어있도록 요청합니다. 문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극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 부드러운 소리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봉인된 것이 더 이상 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천둥 같은 징조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작은 전환을 눈치채는 인내였습니다. 그 작은 전환들은 당신의 마음이 증거를 너무 많이 요구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심스럽게 보려고 할 때, 당신은 조용한 움직임이 큰 확인만큼이나 진짜일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방은 당신이 그것을 서두르기를 멈출 때 당신에게 경외심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자리들, 한 구석이 다른 구석보다 먼저 밝아지는 방식, 빔 속에서 먼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빛의 올바른 각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어둡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음 열림, 다음 전환, 다음 신실한 숨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창의 빛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잡고 작은 빔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댓글에 I am awake 라고 입력한 다음 더 차분한 영으로 이 순간에 돌아오십시오. 그 말들이 자각이 당신의 임무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전체 방을 강제로 열지 않고
중요한 것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한 싸움은 그 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 싸움은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는 동안 당신의 중심을 지킬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람은 고요함과 싸우면서 힘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안에 현존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길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이 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한 주의는 종종 더 깊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황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방이 얼마나 많은 것이 보류되었는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이 보호되었는지도 증명합니다. 차단되는 것과 너무 일찍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 빔, 부드러운 소리, 변하는 공기는 모두 그 구분에 속합니다. 그것들은 이야기에는 속도가 없을지라도 구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감정이 시끄러울 때 구조는 자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멈춤을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이 지금 감지하는 것은 기다리는 법을 배운 사람과 여전히 문을 강요하려는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관계와 기도, 그리고 실망에 응답하는 방식에서 중요합니다. 압박은 편안함보다 습관을 더 빨리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다면 방이 닫혀 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손이 먼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의 손을 뻗습니까? 아니면 단단함의 손을 뻗습니까? 그 답은 어떤 감정적 돌진보다 당신의 다음 신실한 발걸음을 더 잘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함은 연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당신은 방에 서서 징조를 요구하는 옛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아침에는 공기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당신의 어깨가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두 순간 모두 과정에 속합니다. 어느 쪽도 이야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은 공황 없이 머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교훈은 문이 더 완전히 움직일 때 중요할 것입니다. 빛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도 계속 작동합니다. 그것은 틀 위, 바닥 위, 탁자 가장자리에 레스트하며 이전에는 놓쳤던 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종종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있고 지속적이며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방은 당신의 두려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주면 당신은 단순히 어두운 것과 진정으로 끝난 것 사이의 차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모든 그림자를 위협이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그림자는 빛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빔의 자금이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빛도 방을 바꿉니다. 작은 진리도 거짓 이야기를 교정합니다. 작은 열림도 어딘가 진짜로 이어집니다. 그 방은 당신에게 수동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명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명확함은 긴급함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기다리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은 전체 복도가 보이기 전에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가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이 계절의 더 깊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드러남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지혜를 연습할 기회를 당신에게 줍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온 조용한 방에 서서 같은 종류의 인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빔이 가장 큰 소음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림자에 공황해하거나
첫 번째 엿보기를 과도하게 축하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이 쉽지 않다고 가장하지 않고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배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이 최종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방은 또한 계시가 스펙터클 없이 도착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이음새가 느슨해지고 공기가 변하고 갑자기 봉인된 것이 더 이상 봉인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미묘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변화입니다. 조용함이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안도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더 내구성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면에 대한 더 안정적인 읽기입니다. 그 안정성은 빛이 현재 순간에 그 일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방에게 자신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치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체 바닥을 볼 수 있기 전에 빔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 지시들은 단순하지만 얕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공황을 거절하기 때문에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문을 잡고 싶어 할 때도 손을 열어두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걷는 방식을 바꾸는 종류의 용기입니다. 지금쯤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기 전에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분명해지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 방은 더 느린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내할 만큼 충분히 드러내고 당신을 겸손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히 보류합니다. 그 균형은 당신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거나 짓눌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감지하는 것 안으로 성장할 공간을 당신에게 줍니다. 숨을 쉬고 그 방이 잠시 동안 그것이 있는 그대로이도록 하십시오. 댓글에 I am here 라고 입력한 다음 빛으로 돌아가서 계속 들으십시오. 그 간단한 진술은 소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존은 당신이 추측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현존은 진리가 당신의 다음 결정과 만나는 정확한 장소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방은 위협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문지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좁아 보였던 바로 그 창문이 이제 의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무거웠던 바로 그 침묵이 이제 움직임을 위해 준비된 공간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문 열매입니다. 당신은 그 방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역할은 극적인 탈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눈을 열고 손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방은 그런 종류의 자세에 보답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침착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공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빛의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밀실이 당신의 온 계절의 지도가 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 창문, 빔, 빗장의 부드러운 회전은 모두 당신의 내면 생활이 움직여온 방식을 반영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지체조차도 형태가 있었습니다. 침묵조차도 가장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평범한 것들을 통해 말해왔으며 당신의 임무는 너무 일찍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방이 당신에게 숨겨진 모서리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움직임의 부족을 의미의 부족과 혼동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조용한 계절이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방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환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밖에서 보면 여전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청중은 한때 작아 보였던 바로 그 창문이 이제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함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이 밀폐된 공간에서 영적 성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방을 과도함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를 가시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빈만 필요합니다. 당신은 더 많이 원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그 빔은 당신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일찍 이해되는 압박은 또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당신의 통찰력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일치는 조용한 긴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아는 것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식이 펼쳐지는 동안 진실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은 당신에게 겸손과 확신을 혼란 없이 함께 잡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미 문을 강요한다고 평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멈춤을 살았습니다. 평화는 빗장이 이야기의 유일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옵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틀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호흡조차도 중요합니다. 각 작은 것은 손실 없이 서두를 수 없는 인내심 있는 펼쳐짐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긴장이 당신을 고갈시키는 힘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 개인적이 되는 곳입니다. 모든 계시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알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시는 당신이 간과된 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의심으로 굳어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방위, 당신의 마음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본능을 정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이 당신을 날카롭게 하기를 원했던 곳에서 부드럽게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이 계절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 방은 대조를 통해 계속 가르칩니다. 한쪽은 그림자로 남아있고 다른 한쪽은 밝아집니다. 한순간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다음 순간은 이상하게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대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이 거의 한 번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층들로 오며 각 층은 다른 응답을 초대합니다. 첫째,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둘째, 당신은 숨 쉽니다. 셋째, 당신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전체 방이 언제 열릴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분적으로 봉인된 채로 있는 동안 당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장면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단지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아래 있는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기다리는 것조차 품위를 지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닫힌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문지방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되는 무게를 느꼈다면 그 선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소중합니다. 당신의 자각은 당신을 영원히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조심스럽고 진실하며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준비를 가까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창이 넓어지고 방이 덜 신비로워질 때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빛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밀실히, 당신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방식으로 당신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환상과 공황의 일부를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봉인된 장소가 반드시 죽은 장소는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천천히 열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종류의 배움은 사람과 함께 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래의 계절들에 들어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가장 명확한 교훈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닫힌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체가 당신의 미래를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폐쇄들은 더 깊은 열림을 보호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바닥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의 발걸음을 보존합니다. 어떤 침묵들은 시끄러운 주변 환경이 숨겼을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의 공간을 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그 방은 적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강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다음 신실한 발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충분히 이상입니다. 그 방은 완벽한 이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용기,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작은 선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과정에서 깨지지 않고 다음 열림을 가능하게 하는 종류의 선물들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함께 앉을수록 그 방은 더욱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영원히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 올 때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도착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허둥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더 뿌리 깊고 더 조심스럽고 더 자각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빛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이미 압니다. 그것은 단지 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준비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 상태는 당신이 다음에 열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순간에 움직이는 문은 여전히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성 후에 열리는 문은 자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방은 당신이 그런 종류의 수용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전체 이야기를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상 너무 일찍 말합니다. 그것은 불안으로 측정하고 갈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방은 다른 척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모든 인치가 설명되도록 요구하지 않고 신실하게 머무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지시이지만 그것은 성숙을 가져오는 종류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성숙이 바로 R.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